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합정동 독서클럽 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팅크벨. 네. 지난주 어땠어요? 지난주요? 잘 지냈습니다. 뭐 정말? 한 주 완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독서클럽 이거. 3주 차인데도 힘드네요. 네, 네. 매주 그냥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오늘 할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서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잠을 좀 덜 잤어요. 근데 그래. 마찬가지신데요? 네, 저는 뭐 항상 왜 이렇게 피곤해 눈이 더 보이세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 피곤해 보이고 네, 오늘 좀 주말에 피곤합니다. 뭘 하셨길래 바빴죠. 뭐 엄청 하셨어요? 바빴어요. 네?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효자 노릇하느라고. 아 진짜요? 먼저 지난 방송 어땠어요? 지난 방송이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참 잘하는데 남들한테 이제 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모니터 해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일 막 쓴말하기 좋아하는 친구 딱 2명한테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첫 화는 그 친구들은 너무 만담이 길어서 싫었대요. 왜 니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 그래서 그게 재미없었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저 지난주 거죠. 지난주 방송은 그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얘기는 좀 덜하고 좀 이렇게 진중해 보였다. 그러니까 너무 막 신나서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다. 그러니까 책 얘기를 많이 해서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합정동 독서클럽이 네. 이제 팟빵이나 이런 데 조금씩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전히 500몇이에요. 500몇이. 근데 제가 제일 높은 게 한 400위 정도, 300이 400이 300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근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네, 댓글 제가 좀 달아주세요. 댓글 하나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드림 W님이 여기 적어주셨는데 합정동 독서클럽 때문일까요? 그리스인 조르바가 도서관에 전부 대출 중이네요. 세 권이나 있는데 그리스인 조르바가 집에 쌓여있는 책무더기에 있어서 꺼내기엔 너무 큰일이 되어서 빌려보려고 하셨는데 대출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이 정도라니까요. 정말 저희 때문에. 그리스인 조르바가 대출이 네. 안 된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이게 좀 양심에 찔리네요. 양심에 찔릴 거 없어요. 정말 저희 때문이라고 믿고는 있을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럼요. 거죠? 근데 조르바가요 워낙 인기가 좋아요. 그 책이 진짜 원래는 그래도 한 권씩은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그 나머지 한 권마저도 없었다. 제가 정보를 근데 살짝 드리자면 고전 중에서요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책 100위 안에 든 게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인 조르바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인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없었을 수도 있고 저희 생각에는 저희 때문에 없어요. 그렇죠. 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주변에 알리고 네. 더 많이 아껴주세요. 그리고 이거 팟빵 업로드 해주시는 분께 전합니다. 저희 빨리 업로드 해주시면 안 돼요? 방송한 날 바로 업로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제가 네. 여러분께 새로운 기사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새로운 기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뭔데? 독서왕에 아까 관련된 주신 거. 이야기예요. 독서왕. 근데 제목이 이거예요. 8월 14일날 금요일날 나온 기사인데 300여 차례 사무실을 턴 도둑, 범죄 소설 등 책 10,000권을 샀다. 매력적이다. 이러면 안 되지만 매력적이네. 네, 근데 이 친구가 이 도둑이죠. 이 도둑놈이 도둑놈이죠. 이 도둑분이 네. 1억 5천만 원 훔쳐가지고 다 책을 샀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뭐 하시는 분이길래? 그러니까 풍문에는 네. 이건 무슨 풍문이에요. 풍문에는 이 사람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책을 보고 있었다는 그런 너무 소설 같아. 네. 너무 영화 같아. 너무 영화처럼 들리지만 참 책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책을 보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책이 많으니까 기증도 하고. 그 기사를 저 아까 네. 봤는데 주셔가지고 이거. 네. 이거를 저를 뽑아주셨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독서왕. 아니 어떻게 1억 5천만 원을 훔쳐가지고 왜 그렇잖아요.
절도범들 얘기 나올 때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돈을 어디다 썼나 그거 보면 뭐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여기는 도서 구입에 탕진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탕진한 단어가 안 나와요 기사에. 그냥 도서 구입 비용과 생활비로 썼다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조금 과하기는 했죠. 아 근데 저는 네. 이해 가요. 이럴 수도 책도덕은 있죠. 도덕으로 안 본다고 그럼 난 얘기는 이해 가요. 하는데 네. 아니 기자가 도덕을 이해하면 아 어떡해요?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이분 안 저는 되시겠네. 솔직히 국민TV 입사 이래 계속해서 10%를 제 월급의 10%를 항상 책을 사요. 자랑하시는 거. 근데 충격이다. 10%면 되게 큰 돈 아니에요? 11조인데? 네, 20만 원 이상씩 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여러 뭐 소위 얘기하는 인터넷 서점들의 네. VIP 회원이에요, 저도. 자랑이 끊임없이. 자랑이 끊임 없지만 혼자 이렇게 책 사여가는 재미에. 네. 그 다 읽긴 하시고요. 하시면서 읽지도 않을 거를. 읽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었던 책들. 그래서 언젠가 그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네. 제가 그리스인 조르바랑 백석평전을 딱 이제 지은혜 씨 앞에 우리 팅커벨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네.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물론 읽었는데 네. 저는 읽은 책들은 어릴 때 빌려서 본 책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나중에 소장하고 싶어가지고 여유가 조금 생기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사요. 그러다 보니까 비치용으로 혼자 보면서 되게 밤에 좋아하죠. 그러니까 난 이해가 가요. 저도 이해는 가요. 이렇게 책을 책장에다 꽂아두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정말 좋거든요. 이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예전에 뭐 라디오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그 도서광들 있죠. 매니아들에 관한 책들이 요새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장서의 즐거움도 그렇죠. 있고 네.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해하는 사람 다 이해해요. 그렇죠. 그 도둑이지만 주경야독. 여기는 주독야절이라고. 주독야절. 그래요. 주독야절이란 말까지 만들게 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서론에 이 독서왕 어떻게 보면 독서왕 독서왕을 지금 이야기 꺼낸 이유가 오늘 이야기가 왕에 관련된 거라면서요. 왕이죠. 어허야. 나란. 짠. 이거 너무 처음부터 붙어 있었는데 네. 오늘 저희가 할 거는요. 그 왕에 관한 얘기예요. 족구왕입니다. 이 족구왕이 원래는 영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좀 사심인데 족구왕 시나리오 읽기를 오늘 할 거예요. 지난주에 예고를 했죠. 족구왕 시나리오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이게 너무 편법으로 가긴 하는데 책 읽기 방송에서 근데 시나리오를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이게 좀 너덜너덜한데 지저분해서 열심히 보느라고. 네, 이거 은기 감독님, 이 족구왕 감독님한테 직접 부탁해가지고 시나리오 받았거든요. 이게 근데 팬들이 시중에는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팬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 친분을 이용해 아니 이렇게. 무슨 친분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제가 족구왕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다 제 소품이에요. 제가 직접 족구왕 DVD, 족구왕 풍선도 레어템. 이거 보시면 이거 되게 제 귀한 거거든요. 이거 족구왕 타투예요. 족구왕 타투. 이거는 네. 족구왕 카드예요. 만섭 씨. 네, 이 만섭 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주인공 인물들. 야,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왜 만지지 마세요. 안 나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족구왕 카드도 있고. 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족구왕 본 티켓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몇 장이에요? 이게 제가 사실은 영화관에서 11번 봤거든요. 야. 근데 이제 친구들까지 보게 한 친구들까지 하면 아마 저 때문에 한 100명 정도는 봤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보게 했어요. 11번을 갔어요. 같은 영화를. 근데 제가 이것도 사실 초반에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설명하자면 제가 진짜 마음이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위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러니까 사람한테 위로를 받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한테 많이 기대는 게 저는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찾아야 됐었는데 저한테 그때 위로가 된 게 딱 2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족구왕이에요. 이런 상태였는데 나 기억나. 네. 작년 여름에요. 네. 작년 여름에 이 족구왕 개봉했을 네. 때 내가 혼자 그때 우리 안 친했잖아요. 전혀 네, 안 하나도 안 친했는데 초반 완전 안 친할 때였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안 친하다. 그때는 네. 완전 서로 인사도 안 할 텐데 네. 이상하게 제가 그날 족구왕을 보고 왔는데 그 전주에 족구왕을 보고 왔는데 아마 책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내가 이런저런 이제 커피 주문하면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너무 즐거운 마음에 족구왕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았죠. 그러니까 나 완전 추천하려고 했는데 족구왕 페이지 관리자님. 네, 그러니까 팬페이지 관리자예요. 제가 족구왕 팬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팬페이지에도 올릴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족구왕 보셨냐고 얘기를 했으니 완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죠. 정말 풋내기의 애송이죠. 제가
제가 아마 그때 얘기할 때도 한 6번 이상은 봤을 때쯤일 거예요. 네, 근데 오셔가지고 족광 참 좋은 영화다 하면서 저한테 막 소개하시는데 안 친하니까 보셨냐고. 그러니까 친한 척 하던데 그때. 아 그때 너무 신났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족광이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족광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네. 팬심이 팬심이죠. 이어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족광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네. 지금 힘든 세대들이 보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맑고 밝아요. 갈등 구조라는 게 있긴 있어요. 갈등이 있긴 있는데 너무너무 쉽고 맑고 예쁘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화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곱게 위로해줘요. 그 청춘들 마음을 다독이는 거죠. 영화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좋아해요. 왜 좋아하세요? 저요? 네. 아 이유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그럼 좀 있다?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네.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거 오늘 네. 제 의상 보이세요? 오늘 신경 엄청 썼는데. 이거 근데 밑에 잡아주세요. 아 밑에 이거 보이세요? 여기 꽁무니 군복 바지. 족고왕이 네. 복학생 얘기라서 이 군복 네. 바지. 예비군들이 또. 그러니까요. 저 내일 군대 가잖아요. 맞아. 네. 그 군대도 가시죠. 그러니까요. 오늘 딱이네요. 네. 족구 좋아하세요? 맞아. 아니요. 족구 못하세요? 얼굴 생긴 거 봐요. 잘하실 것 같은데. 족구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이거 마치 근데 족구 좋아하세요 이거는 네. 슬램덩크 봤어요? 저 보긴 봤는데 네. 놓고 온다만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 슬램덩크에서 4권인가 3권쯤에서 네. 2권이었나? 그때 여자 주인공 최소연이 강백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농구 좋아하세요? 그것도 이 오마주인가 그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족구 좋아하세요는 저 그 말 딱 보는 순간 네. 야 최소연이 강백호에게 네. 농구 좋아하세요? 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족구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전 그렇게 그냥 추론했어요. 근데 이 우문기 감독님이 저는 이제 그 관객과에 대해도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문기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여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그러니까 슬램덩크라던가 뭐 아니면 이나중 탁구라던가 뭐 주성치 영화라던가 영향받은 게 정말 많으시대요.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서 진짜 오마주가 왔을 들어가지 수도 않았을까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어요. 네, 소림축구도 그렇고. 네.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병장, 저는 연애하고 싶습니다. 완섭 오빠가 미니도 이겼는데 저딴 새끼들 못 이기겠어? 네, 첫 번째 코너 팅커벨의 이 책은. 네, 들어갑니다. 이책은 코너네요. 근데 잠시만요. 오늘은 네. 이 책은 아니죠? 이 책은이 아니죠. 오늘은 이 시나리오는. 네. 뭔가 입에 착 감기는데요. 이 이 시나리오는. 언어 되게 나 잘하시네요. 좋아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족광 오늘 할 게 족광이에요. 근데 족광은 2014년 8월 21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잠깐. 8월 21일? 네. 오늘 지금 방송되는 게 8월 8월 21일이에요. 1년 된 날이네. 운명인 것 같아요. 아. 저한테 이 영화가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게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근데 1년 되는 날 1주년 기념으로 저한테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야죠. 감독님 어디 계세요, 감독님? 감독님 해외에 계신가
그러니까 이거 오늘 모시려고 그랬는데 모시려고. 모시려고 했지 인터뷰시도 네, 했지. 제가 마음이 그랬는데요. 네. 감독님이 많이 바쁘시대요. 그러니까 오래 나가 계셔서 좀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오마주 아니 이거 방송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네,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족구왕은요, 족구를 사랑하는 촌스러운 복학생 만섭이하고, 그러니까 주인공 만섭이, 그리고 또 다른 찌질한 청춘들의 고군분투 성장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족구를 사랑하는 네. 복학생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 족구를 사랑하는 복학생. 이거 이제 보시면, 저희 이 뉘앙스를 저희가 지금 살리고 있는 이유를 아실 텐데,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네. 하고, 여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재미있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이 주인공 만섭한테는 그게 바로 족구예요. 족구와 연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만섭에 관련된 스토리가 나와요. 요거를 조금 코믹하게 얘기하자면 좀 전에 저희가 뉘앙스 했던 것처럼 족구하는 복학생에게 역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슬픈 그렇죠. 전설을. 그렇죠. 50년이 지나도 안 돼. 네, 눈물 닦으시고. 아, 왜 그래요? 그 슬픈 전설을 이어가는 네.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감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문기 감독님이세요. 네. 이 우문기 감독님이 제가 그 관객과의 대화 이렇게 쫓아다닐 때 그리고 3만 그러니까 독립영화인데 3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3만 파티할 때도 뵙고 그랬는데 말씀을 정말 재밌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그런 디테일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이 감독님 입김이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좀 취향이 많이 갈리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 우문기 감독님이 굉장히 말씀을 재치 있게 하세요. 아, 저는 이 네. 영화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이 감독의 온전한 경험들이 네. 그대로 그냥 다 묻어 있어요. 그 청춘의 그런 모습들이. 이건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신기하다. 네. 그 관객과에 대해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없죠. 다른 내용 뭐 접한 거 모르죠. 없으시죠? 저 감독님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맞대요. 그 음. 우문기 감독님이 그 만섭이 주인공 만섭이가 입고 나오는 의상이요. 우문기 감독님 아버님이 입으시던 의상, 뭐 우문기 감독님 의상이래요. 네. 근데 정말 촌스러워요. 그렇죠. 말도 못하게 촌스럽거든요. 내가 결정적으로 그 네. 첫 장면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학교에 딱 복학했을 때 우리 네. 만섭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만섭이가 탁 옷깃을 탁 여면서 오잖아요. 네. 노스페이스 검은색 옷, 등산복. 아, 가방도 이거 이름 말해도 돼요? 브랜드? 가방도 오클리예요. 어떡해. 그리고 막 그 프로스펙스 느낌의 하얀색 족구화 하얀색 족구하는데 끈은 주황색. 와, 어떡할 거야. 정말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요새 누가 그렇게 옷을 입어요. 벨트를 꼭 조여가지고 난방을 안 해도 다 집어넣어서 입고 다녀요. 그런 캐릭터를 살려서 정말 촌스러워. 머리도 얼마나 그런데 촌스러운지. 족구를 좋아해. 심지어 족구를 좋아하는 복학생이에요. 그렇죠. 머리도 네. 이발소에서 잘라. 그거 아마 B클럽에서 자른 머리 같아요. 네, 아이고, 우문기 계속 감독 가시죠. 얘기하다가 이 우문기 감독은요, 홍익대 영상영화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신 그러셨죠. 분이래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영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뭐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영화 우리 한번 해볼까? 우리 찍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영화를 찍게 되셨대요. 근데 지금까지 온 거죠. 단편 영화로 시작을 하셨고요. 단편 영화 중에 좀 유명한 영화를 얘기하자면 이공계 소년, 몽구 스피킹, 서울 유람 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을 여러 개 받으셨어요. 근데 뭐 좀 중요한 것만 얘기하자면 장편으로는 지금 족구왕 한 편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춘사영화제 감독상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전에 디렉터스 어워즈 감독상 수상하셨어요. 이야. 네, 멋있죠. 이거 한 편으로 네, 이게 이 독립영화계에서는 정말 잘된 영화로 치거든요. 그렇죠. 3만 이상 갔을 때 제가 파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영화가 3만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저예산 자본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도 찾아보니까 올해 이나영 씨랑 네. 다시 이제 만섭 역할을 맡은 안재홍 씨. 안재홍 씨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셋이 뭔가 작품을 만들었던데. 네, 하신 게 있어요. 우문기 감독님이 얼마 전에 슬픈 씬이라는 단편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단편 아마 3편을 묶은 걸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여자라는 제목으로 W 잡지
잡지 뭔가 기념하는 영상으로 나온 건데 거기 내에 네. 슬픈 씬이라는 영화를 하셨죠. 근데 거기에 이나영 씨.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나영 씨 그냥 섭외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나영 내가 그때 씨.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안 보고 나서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단편도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네. 족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복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슬픈 씬은 그러니까 이 우문기 감독을 제가 기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족보안 같은 경우에는 전 족보안 같은 영화만 하실 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취향을 저격하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슬픈 씬을 봤는데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하고 또 다른 감각. 보이긴 하죠. CF 같은 예,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말미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건 이따 네. 좀 더 얘기하죠. 네, 네, 스토리 네.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스토리. 근데 네.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줄거리를 말씀드린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 우리 리허설 하는데 네, 저는 11번 보고 온 다 사람이니까 줄거리 이야기를 안 해요. 영화관에서만 11번 봤지 네. 집에서 진짜 매일 틀어놓고 대사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보는데 조금만 다른 장면이 나와도 대사가 뭐 아나 어가 달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다, 진짜. 제가 저랑 같이 이 영화 한번 찍어보실래요? 제가 안나는 좀 그렇고 고은이 역할 정도로. 닮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제가 죄송해요. 근데 스토리를 제가 추려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냥 제가 살짝만 추려서 얘기를 네. 해보자면 다른 거 사실은 어디 포털에서 이렇게 떠온 거를 긁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대충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캐릭터 족구왕의 캐릭터가 여럿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만섭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족구를 사랑하는 복학생입니다. 복학생. 그러니까 대학에 다시 온 거죠. 군대 갔다가 대학에 다시 들어왔는데 족구를 사랑하는 학생인데 족구왕이 사라진 거예요. 학교에 와봤더니요. 족구장이 사라진 거예요. 과거가 돌아왔는데 족구장이 없어진 거죠? 네, 족구장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즐겁게 뛰놀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심하고 뭔가 족구장 걸리고 그래서 다시 애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거예요, 약간. 그렇죠. 이 만섭이가 하고 싶은 건 대학에 와서 하고 싶었던 건 족구와 연애였어요. 근데 연애에 맞춤한 어떤 또 등장인물이 나와요. 안나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네. 영어 강의실, 자기 이제 영어 수업에 들어갔는데 안나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짝사랑하면서 또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 얘기를 하자면 그 안나라는 친구를 짝사랑해서 안나하고 뭔가 연결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안나한테 같이 영어 수업 파트너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안나는 강민이란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강민이란 남자친구는 전직 국가대표 축구 선수예요. 네. 중요한 거는 축구와 족구라는 거죠. 족구죠. 네. 축구 선수예요. 네. 근데 강민이란 캐릭터는 되게 뭔가 허세. 자긴 전직 축구 선수잖아요. 네, 국가대표고 네. 또. 그래서 그런 허세에 이렇게 젖어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만섭이와 안나 사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기하고 결판을 내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내용 영화를 보셔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족구를 같이 하게 돼요. 족구로 결판을 내자. 근데 만섭이가 족구를 그렇게 잘하는지 강민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민이 만섭이한테 대패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뭔가 그걸 서력하겠다는 느낌으로 강민이 만섭이한테 족구를 다시 하자 막 그래요. 자기랑 다시 한번 게임을 해보자. 근데 만섭이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정정당당하게 그렇다면 만섭이는 이제 족구장 건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댔잖아요. 나 족구장 건립을 위한 족구대회에 나갈 거니까 너도 거기 나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족구 대회를 하고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스토리예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족구왕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궁금하신 부분들은 영화를 꼭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팅커벨의 이 책은 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네, 김 기자의 책 소개 시사입니다. 저 이 코너 너무 좋아요. 저희 코너 때문에 막 다크서클이 계속 생겨요. 근데 이 코너가 뭔가 네. 우리가 막 두서없이 하는 중에 예. 딱 뭐확 장점, 잡아줘야 되는데. 시사 얘기하니까 네. 잡아주시잖아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크서클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애써주세요. 네. 네. 솔직히 지금 네. 족구왕 같은 경우는 청춘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영화 곳곳에
곳곳에 정말 청춘들의 아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 다루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만섭이 첫 장면부터 뭐 학자금 대출받는 장면, 뭐 아르바이트,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들, 학내에서 교내 아르바이트, 뭐 연애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얘기도 준비하는 듣지 뭐. 모습,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나중에는 제적도 당하잖아요. 아 맞다. 네, 손을 못 등록금이 내서.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곳곳에 많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짚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그거 뭡니까? 영어로 할까요? 네. 영어니까. 임가은 씨. 네. 네. 왜 영어를 선택하셨는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오늘 이 지금 족보왕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시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굳이 영어를 꼽은, 잉글리시를 꼽은 건 뭐냐? 제가 전직도 영어 강사 출신이잖아요. 잉글리시 하는데 보통 잉글리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발음 느낌이 달라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본토 발음. 본투 발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영어 강사가 되기까지의 네. 과정이 정말 지난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못했었는데 여행을 다니다가 혼자 이제 내 경험에서 투철한 것들이 생활 영어가 발전이 돼가지고 제가 안산에 있는 모 이제 영어 마을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강남까지 진출했던 그런 이야기가 그 있는데 스토리가 길죠. 예. 근데 이제 그거 관련돼서 시사로 풀어주신 시사로 거예요? 이제 영화 속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를 좀 풀겠습니다. 어렵겠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 제가 본 장면이 뭐냐면은 주인공 만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만섭과 안나가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 영어 수업 시간이에요. 영어 수업 시간. 안나가 또각또각 지각하는데 그 구두 소리 있잖아요. 또각또각 하면서 들어와. 그다음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안나가 딱 얘기해. 미? 안나 딱 이렇게 얘기해. 그 도도함과 그 섹시함. 만섭은 눈 풀려가지고 보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과제를 줘요. 무슨 과제냐? 영화 속 장면을 따라해가지고 그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다시 재현해보라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나와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우리 감독님이 영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문기 감독이 영어에 대한 진짜 해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영어 이제 강사가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연극을 하자, 따라하지 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거 진짜 슬픈데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하면 안 그렇죠. 되냐고 되물어요. 네, 되물어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학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수업 시간인데 토익 왜 안 해요? 토플 왜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연극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죠. 영어 연극을 하는데.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토익이나 토플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생활 속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왜 배우죠? 얘기할 수 있을 그렇죠. 그런 걸 키우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네.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건데. 그래 맞아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 커뮤니케이션을 배제한 상태에서 점수 따기와 스펙을 위한 영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어 진짜 글로 배워. 네, 그러니까 글로 배우고 리스닝만 하고 점수 따기 위한 공략법들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감독님이 이 부분을 딱 짚은 부분에서 이 장면을 삽입한 데서 이 사람이 영어에 대한 갈증이 느껴진다. 그럴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되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조금씩 이렇게 넣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만섭이랑 안나가 서로 파트너가 되죠. 네. 파트너가 돼요. 그 장면도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했나?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명함 네. 주는 장면. 네. 이거 근데 화면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너무 귀여운 장면이라서 보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튼 그 첫 장면도 정말 네. 디테일했는데 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죠. 나 동의해. 그 부분이. 용기 있어서 미인을 그럼요. 얻으셨구나. 난 용기 있으니까 미인을 쟁취했죠. 그렇구나. 아무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세 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기사가 뭐냐? 한경 기사예요. 또 한경이에요. 예, 지난주에 제가 한경 기사, 한경이 저한테 디스 들어올 것 같아요. 너무 한경만 자꾸 가지고 근데 오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기업을 대변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물론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친기업, 이 이런 정도로 느낌인가 심할 줄 봐요. 몰랐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상반기 취준생 토익 평균 688점, 지난해보다 42점 높아. 이거 딱 제목만 듣고 든 생각이 뭐예요? 글쎄 뭔가 보고 토익을 꼭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네. 그리고 688점 되세요? 제가 한 번밖에 안 봐봤거든요. 그 이후엔 모르겠어요. 네. 아마 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닷없이 이런 물어봐서 점수를 평균 점수가 688점이면 나 평균도 못 미쳐? 그럼 아니면 평균이 넘으면은 나 평균 넘어?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지난해보다 42점이 높아졌는데 막 이런 생각을 보면 취업할 때 막 들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기사를 제가 뽑아왔는데 이 자료가 지금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이 자료가 어디서 만든 자료일 것 같아요? 글쎄요. 어디서
우리나라 토익 주관하는 그 회사가 어디예요? 어디요? YBM. 아, YBM. YBM이 그 아, YBM이구나. 국가에서 만든 회사일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사기업이죠. 근데 모든 그런 것들을 영어 토익 관련된, 특히 토익과 토익 스피킹에 관련된 것들을 YBM에서 주관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 성적 뜨는 날 막 알잖아요. 실검의 1위로. YBM, 토익 점수, 토익 그래서 확인.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자료가 YBM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온전히 반영을 한 거예요. 대학에서의 이런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를 요구를 해라. 그리고 너는 688점에 못 미치면은 루저다. 루저고 너는 작년보다 42점 못 미치면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보게 하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 기간이 결정적으로 맞아. 2년이에요. 맞아. 네. 계속 갱신해야 계속 되는 갱신하고 거니까. 점수를 계속 따야 돼요. 아, 이거 되게 불합리하다. 불합리하죠. 예. 불합리한데 YBM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YBM 관련된 기사를 네, 이따 조금 하나 더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업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토익을 점수를 막 따고도 기업에서 실제로 이렇게 물론 점수를 요구하긴 해요. 많은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또 한경 기사예요. 또 한경 기사인데 얘네가 정말 네. 이런 기사를 내놓고 또 다른 기사를 뭘 내놓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네. 이 표를 보면은 이런 표가 있어요. 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1위가 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보기로는 뭐 도전 정신과 열정이 46%, 네. 끈기와 성실함이 39%. 근데 노란색 보이죠? 네. 여기 1%. 이게 뭘 것 같아요? 스펙이었어. 스펙.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정확한 거 맞아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잘못이에요?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우리가 스펙을 쌓는 이유가 도대체 뭐면?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그 한편에서 왼쪽 편에 이거 볼까요? 이게 파란색이 뭘 것 같아요? 스펙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준다. 이거 파란색. 그러니까 누가 조사한 거예요? 대통령 뭐예요?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 취업준비생한테. 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많은 건 취업준비생이고 이거는 기업 측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가에 거의 영향을 준다고 97%인 그렇죠. 거예요? 아닌 게 아. 2.5%. 아, 근데 물론 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나도 부정 못하겠어요. 저도 네. 토익 공부를 계속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전문 직종이 아닌 이상, 영어 관련된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렇게 필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서류 전형에서 그 점수 아니면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우리가 이런 힘을 왜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냐는 정말 거예요. 쓸데없는 짓. 제가 볼 때 이건 YBM이 네. 약간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추정이에요. 뭔가 서로의 큰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시험이 지금 몇십 년이 됐어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계속. 이거 정말 이런 말 해도 돼. 엄청난 뭐가 이거 있을 뭔가 거라고 손이 저는 있는 것 봅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실제로 손. 이렇게 네. 기업과 실제 활용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기사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네. 제목이 기가 막혀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이 출신 대학 적지 마세요. 폐강될 수 있어요. 제목이 부제가 이래요. 제가 토익 왜- 안 가르치는 강남의 영어 강사 이야기. 제가 왜 웃고 있을까요? 이 기사가 누구 기사입니까? 아유 기자 이름이 기가 막혀요. 네, 기가 막히네요, 정말. 김정훈 기자네요. 네, 김종욱 기자. 예, 제가 오마이뉴스 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턴 기자 시험 준비할 때 인턴 기자 경험해서 시민 기자로 있을 때 쓴 기사예요. 2013년에 쓴 기사인데 당시에 이제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강남까지 진출했어요. 제가 영어 안산에서 강사로. 예, 영어 강사로 강남까지 진출한. 예. 근데 이제 당시에 힘들었던 막 네. 주먹밥 먹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강남에 진출했지만 주먹밥 먹었던 이야기를 이제 쓴 건데 대강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문기 감독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토익을 통해서 실제 영어를 할 수 있냐? 제 정답은 노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연극이나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 하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 영어를 가르친다는 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 그런 기사예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막 이런 사진도 있고 아, 진짜. 제 경험이 이거 돌아다니면서 많아. 무슨 자랑 방송? 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느낌적인, 넘어갈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강남역 하면은 청춘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강남역에서 가장 삐까뻔쩍한 건물이 뭘 것 같아요? 또 얘기 스토리 라인에 따르자면 YBM이 그렇죠. 강남역 11번 추에 가면은 네. 뭐 영화관도 많고 막 많은데 강남역 그 대로로 해가지고 강남대로 해가지고 두 개의 거대한 학원들이 정말 탁 서로 마주하고 있어요. 돈을 거기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 이 건물이 청춘들이 얼마나 부었으면. 큰지 딱 거기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제가 얘기한 그 YBM 건물이에요. 아,
YBN 건물인데 딱 강남역에 내리는 순간 통유리로 된 게 쫙 보이는데 저게 영어 학원인지 뭐 대기업 건물인지 그냥 쫙 햇볕이 다 비면 통유리에 자세히 가서 보면 학생들이 거기서 토익 공부 몇백 명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데 진짜 필요한 영어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영어 그리고 실제로 기업과 현실 이런 것들이 영어를 얼마나 반영을 하나 이거예요. 그럼 제 주변에 토익 정말 잘 본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만점 받은 친구도 있는데 대화는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읽고 쓰는 것만. 실생활에서 막상 써야 될 때는 그걸 못 풀어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여, 노력은 노력대로 해. 근데 막상 마주하면 얘기 한마디도 못해. 차라리 그냥 부딪혀서 배우는 영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다니셨으니까 아실 거 전 아니에요. 동의해요. 네, 완전 그렇게 하는 동의해요. 게 훨씬 네. 나은 거죠. 완전 동의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영어 강사로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네. 네, 기자가 더 좋아서 그래서 기자 쪽으로 네, 오셨구나. 이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제 뜻에 공감을 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네. 저한테 여러 오퍼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우리 같이 영어학원 차려보자까. 기자가 되어볼래가 아니라 영어 강사 한번 차려볼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네. 솔직히 이 기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영어 강사 관련 일들을 완전 싹 접고 완전히 이제 그때도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영어 강사를 했던 게 뭐냐면 공부하면서 전 만섭이 마음이 이해가 가요. 네. 공부하면서 뭔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영어 과외를 했고 조금씩 파트타임을 했던 거죠. 그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족구왕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걸 짚은 이유가 있잖아요. 스펙 쌓기에 그렇게 막 열을 올리고 근데 사실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그렇죠. 열정을 쏟고 있고 재밌는 일 좋아하는 일 사실 대학 다니면서 그런 낭만들 있잖아요. 해야 될 거 못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학원, 토익학원에 돈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다 갖다 바쳤어. 근데 말도 못해. 그리고 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도 바로 그래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네.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영어는 솔직히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왜 900점대 이상의 리거를 요구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부딪혀서 할 수 있으면 그렇죠. 되잖아요. 저는 사실 토익 한 번 봤댔잖아요. 점수 진짜 형편없거든요. 근데 외국 나가서 여행하면서 친구들 만들고 그리고 데이트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 돼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 나가고 싶네요. 그런 거 되면 되지 않나. 저는 정말 저는 그렇게 동의해요. 생각하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부딪히면서 배우는 영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기업들이 네. 우리 국민TV를 비롯해서 제가 있었던 뭐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제 소위 있는 언시라고 언론고시라고 불리는 이런 데서도 영어 시험을 점점 점수를 요구를 안 하는 추세로 또 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당연히 맞다고 보고 실제로 영어가 필요한 직군이면은 영어에 대해서 쓰면 돼요. 회화로서. 이 부분만 강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전 사회적인 분야로 네.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만섭이가 했던 연극 네, 안 영어 나와. 근데 그 장면 좋아하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영어 연극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원래는 해야 될 영화 그 플레이를 안 하고 자기 마음을 안나한테 고백해요. 만섭이가 그 장면이거든요.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 저는 그 장면이 사실은 되게 불편했어요. 너무 오글거리고 너무 심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리고 왜 약속된 플레이대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서로 연습 그렇게 하고 있고서. 그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근데 안나가 마지막에 이것도 저는 혼자 마지막에 빵 터졌는데 이제 그 만섭이가 막 고백을 다 하고 나서 안나가 그걸 다 들어요. 듣고 나서 뭐라 그랬게요? 땡큐. 그렇게 길게 막 고백하고 막 감동적이었는데 딱 한마디 땡큐. 아마 안나도 토익 점수만 높고 안나 씨 받았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 이 김 기자의 책 속의 시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쓸 수 있는 영어 전직 강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합정동 스토리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이거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한 가지는 지난주에 그리스인 졸업할 때도 시선 두 가지로 봤잖아요. 이 영화, 이 시나리오도 보는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취향 저격하는 영화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나 김종훈 기자 같은 경우에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소개 많이 했댔잖아요. 그 중에
보신 분들 중에 저한테 막 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안 좋았대요? 유치하대요. 그러니까 아. 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쁘게 보신 분들은 제가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유치하고 자기적이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여기 대사를 그래요? 보고. 저는 그래요? 저 약간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데. 그래요? 저는 유치하고 근데 조건이 좋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 같은 그런.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대사들이 좀 나오는데 저는 네. 그런 디테일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만섭이 캐릭터가 복학생이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뭔가 대화할 때 그 군대 말투가 계속 나와요. 네. 그런 디테일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군대 갔다 오면 바로 나오죠. 5일 만에 학교를 복학한 거니까. 네, 복학했지 말입니다. 맞아요. 그 선배가 너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네, 잘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네, 병장.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게 너무 자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또 왜 멀쩡한 여자 캐릭터가 없냐.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감독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디테일에서의 남자의 시선으로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높게 평가한 게 뭐냐면 감독과 만섭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일치화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복학생 남자의 모습이 그대로 좋고 좋아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이런 디테일한 그런 감성들 못 살려요. 그런가? 그래서 네, 저는 그러면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정 부분 네. 저는 인정해줘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다르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 영화 전체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캐릭터도 사실 조금씩 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 캐릭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이 영화 자체가 캐릭터를 다 굉장히 살려놓은 영화라서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캐릭터도 사실 만섭이도 그렇죠. 그렇고 여기 나오는 창호란 캐릭터도 좀 이상해요. 예. 그리고 다시마만 먹어요. 네, 다시마만 먹는 그 창호라는 캐릭터도 이상하고 여기서 형국이라고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캐릭터예요. 이 친구도 좀 이상해요. 여자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을 하자면 이게 꼭 여자만, 그러니까 감독이 여혐이냐 뭐 이런 얘기를 누가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남자들도 캐릭터가 다 그래요. 다 찌질하고 다 좀 어딘가 모자라고 바보 같고. 저 너무 애정이 깊어서 그런가? 여기서 가장 완벽한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완벽한 캐릭터요? 네, 가장 온전한 캐릭터. 온전한 캐릭터가 있나? 학장님? 학장님도 이상해요. 좀 이상한가? 네, 그리고 여기가 배경이 되는 학교가 중앙대란 네. 말이에요. 네, 중앙대. 근데 중앙대가 아시다시피 이것도 이제 약간 김 기자의 시선이랑 비슷한데 네. 중앙대가 학교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중앙대에 두산이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학장님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총장이죠. 네, 총장.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기업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은 뭐 매점도 팔리고 식당도 팔리고 뭐 도서관 다 팔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중앙대가 그래요. 그래요? 중앙대에 가보면은 막 거기에 막 각종 이미 다 지금 침투를 해와가지고 학교인지 쇼핑몰인지 모를 정도 그런 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건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 영화 보시면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장과의 대화, 총장과의 대화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만섭이가 뭐 족구장 건립해 주십시오, 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거기 그 총장과의 대화에 온 친구들이 학생들이 총장을 막 공격해요.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중앙대다 보니까 짚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그래서 여혐에 캐릭터. 관해서. 네. 네, 이것 때문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테일 때문에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분들은 도대체 저런 얘기를 왜 해? 쓸데없는 얘기를? 저는 이 영화가 쓸데없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쓸데없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취향 차이죠. 나는 지금 우리 팅커벨이 지금 제대로 지금 짚어준 것 같아요. 네. 쓸데없음을 좋아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너무 잘 하이파이브. 이런 쓸데없음들. 그렇네. 이런 게 너무 재밌거든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나이 때 학교에 가서 즐겨야 할 것들 그걸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 뭐 학자금 그럼요. 걱정, 전 나 뭐 예. 먹고 살지 그 걱정은 지금 그 상황에 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왜 족구하면 안 됩니까? 족구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죠. 저는 안 좋아하지만. 족구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저는 구경만 해봤어요. 오빠들 응원하고 뭐 이렇게. 근데 거기서 명대사가 나오죠. 족구 관련해서. 뭐라고 나오죠? 예? 아, 이거 욕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예. 욕 아닌데. 족구하고 앉아있네. 네. 이렇게. 이 워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런 족구의 족자도 모르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예. 족구하고 앉아있는 애가 전 네. 입에 착 감기는데. 네, 근데 저 시키셨어요. 직접 하시죠.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 아니에요. 아무튼 계속 들어가서. 네. 네. 아, 그리고 뭐 고백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오글거려서 싫어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네.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자면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막 다 많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그럼 살짝만 얘기할게요. 좀 전에 말했듯이 남들은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 그게 어때서 뭐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이입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내내 나오는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피로함 있죠. 청춘들이 느끼는. 거기다가 또 감정이입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깨알 같은 대사들, 그 디테일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사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네. 이게 저는 이분이 씬스틸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만섭이가 일하는 아르바이트하는 고깃집 주인 아주머니가 전직 미스코리아? 네, 전직 미스코리아인데 이제 고깃집을 하세요. 근데 네. 인생은 무조건 즐기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 그 족구하는 친구들 앞에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예. 거친데 네. 그냥 읽을게요. 니네 때는 즐기면 장땡이야. 실컷들 놀아. 벌벌 떨지 말고. 일도 놀려고 하는 거지 뭐. 죽자 사자 일만 하다가 죽어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옆에서 두 눈 딱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섹스라도 마음대로 하겠어? 좋아, 나 이런 거 네. 좋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 족광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 아줌마 앞서서 네. 그 안나를 이제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네, 네. 있어요. 다 고깃집에서. 네. 결승전을 앞둔 상황이었나요? 맞죠, 맞아요. 아줌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나를 따로 이제 식당 뒤로 불러놓고. 저 이 장면에서 완전히 너 얼굴 너무 믿고 깝치지 마. 너 훅 간다. 순식간이야. 지금은 남자들이 다 좋다고 달려들지 얼굴 보고 달려드는 놈은 얼굴 가면은 다 빠이빠이야. 나중에 봐라. 저 미래를 가리키면서 그 뚱뚱한 여자를 가리키면서 제가 더 자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그게 되게 와닿으셨나 봐요. 와닿았지만 한편으로 나 이거 동의 못해. 왜요? 오래 가요. 아, 오래가요. 오래 가요. 역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그럼. 쟁취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외모 지상주의자. 기자 하시면 중요하죠. 안 되겠네요. 중요해요. 편협해서 기자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네. 대사들이 정말 좋은 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이렇게 그렇죠. 치고 빠지는 대사들이 많거든요. 이거 가사 시나리오가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게 꼰대스럽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영화가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팬페이지를 관리를 하면서 네. 여러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팅커벨이 관리하는 그 네. 팬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 네. 여러 사람들이 방문할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사람들 성향이 어때요? 조금 웃겨요. 이게 저 이제 이거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는 없죠. 다 공개한 거니까. 그럼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하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제 그 조건 너무 좋았다고 막 이제 적어두신 분들 살짝 타고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정말 재밌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거의 두 부류거든요. 어떤 부류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진짜 힙스터. 그러니까 B급 문화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유쾌하고 경쾌한 영화다 주성치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 근데 막 홍대나 뭐 막 이런 데서 정말 예술하고 재밌게 사시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정말 만섭이 같아요. 진짜 만섭이 같이 진짜 복학생이야. 막 위에 막 이렇게 그 대문 같은데 까르페디엠 지금을 즐기잖아. 이런 거 써두시고 북한산 등정하고 네. 막 야.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늘은 북한산에 왔다. 뭐 취업 준비가 힘들지만 내일은 힘내야지. 뭐 이런 거. 올해 목표 여자친구 만들기. 네, 맞아요. 올해 목표 여자친구 만들기. 근데 아무래도 안 생길 것 같은.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 감정 이입해서 이 영화가 너무 재밌었던 거지. 족구왕. 왜 내가 재밌는 거 하면 안 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죠. 이 팬페이지 관리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뭔가 지금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는 분도 많고 좋아하는 분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 영화는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이게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취향 저격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볼 때 청춘들이 봐야 돼. 이거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크게 많이 느낄 거예요. 네. 좋은 영화인 이유가 영화의 가장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이유가 뭐예요? 기본 영화가 주는 재미가 굉장히 큰 영화예요. 이렇게 네. 말하면 근데 진짜 멱살 잡힐 수 있다니까요. 보세요. 멱살 잡아도 돼요. 멱살 팔 잡아도 없는 돼. 거 입고 다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팬페이지 관리자로서 실제 네. 감독님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네. 뭔가 모르는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제가 아까 합정동 이 스토리 네. 두 가지 코너로 나눠서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족구왕 진짜 열심히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족구왕 너드들만 알 수 있어요. 네, 너지. 네. 다 모르셨을걸요, 네. 제가 하는 얘기? 이게 시나리오하고 영화하고 다르더라고요. 시나리오는 이제 저희만 봤잖아요. 근데 시나리오에는 영화에서 편집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영화에는 안 나오는 부분들? 근데 좀 아마 잘라낸 것 같아요. 촬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실 때 들은 건데, 말씀하실 때, 만섭이가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뭐 미래랑 창호랑 그렇죠. 밥 고기 먹을 사주면서. 때. 예. 근데 불판 닦는 장면인데 거기서 그냥 설거지하는 장면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 시나리오는 이래요. 시나리오 상에서는 그 불판이 그 족구장으로 변해서 C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족구하는 장면이 거기서 막 공이 튀어나오고 아. 만섭이가 막 족구를 하고 그런 장면이 원래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게 은근히 CG가 되게 많이 사용된 영화예요. 네,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좀 이제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장면이라서 잘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시나리오에는 좀 다른 내용들이 그렇죠. 있는데 안 보여드릴 거예요. 영화도 재밌고 네. 시나리오도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감독님이 근데 뭔가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다면서요. 예. 또 좋은 일도 네. 많으셨어요. 이 영화 보면 왈츠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영화 음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감독님이 관객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족구왕 덕분에 명예도 얻고 네. 그리고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정말 만섭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렇죠. 일, 재밌는 일을 해서 덕분에 돈도 벌었고 네. 그 명예도 얻었고 돈 심지어 벌었지, 명예 얻었지, 그리고 여자도 여자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대박. 근데 여기 음악 감독님이세요. 이 음악 감독님이신데 이분하고 결혼하셨다고. 야, 네. 이럴 수 있어요? 그래 좋죠. 자기가 디자인을 좋아하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 동의해요. 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네. 하면 언젠가는 뭔가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취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 그 음악 감독님이 만든 그 장면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 네. 그 장면이 마지막에 결승전 장면에서 네. 이렇게 쭉 갑자기 이제 정상 속도 나오다가 그 장면에서만 네.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죠. 느려져요. 네. 왈츠 음악과 함께. 네. 와, 전 그 장면 정말. 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높게 평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싸움을 하기 위해 서로 이기기 위한 막 족구를 하고 있는데 왜 결승전이 결승전인데 막 이기는데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 상대팀이 만섭이 상대팀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이거 우승하려는 거지? 뭐 소개팅 좀 들어오겠지? 그런 정말. 가볍게. 근데 네. 그 가벼운데 서로 막 운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다 웃고 있어요. 맞아. 처음에는 경쟁했는데 나중엔 그냥 그 상황이 즐거운 거예요. 이제 슬로우 모션이잖아요. 천천히 왈츠하고 같이 그 결승전 경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정말 좋아요. 웃는 얼굴들 환하게 웃고 땀 흘리고 다 같이 뭐 어깨 동무도 하고 그런 장면을 천천히 잡고 있는데 네. 저 사실은 그 장면 보면 맨날 울어요. 하하야. 그 장면이 너무 예뻐요. 네. 그냥 그렇게 웃을 그렇죠. 수 있는 장면이. 저는 그 순간은 진짜 좋아하는 네.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온전한 감정이 네. 그 마지막에 그걸 잘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그냥 음악과 함께. 신나는 거. 네. 그게 저는 정말 지금도 훌륭했어요. 얘기하니까 보고 싶다. 또 봐야죠. DVD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네. 계속 말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저는 많이 쫓아다녔으니까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다 나왔어요. 뭐 출연진, 그러니까 뭐 캐릭터 홍만섭, 안나 캐릭터인 황승원 씨, 미래 하셨던 황미영 씨, 그리고 고은이 역할을 했던 네. 유혜린 씨, 뭐 아무튼 다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그 마지막 GV하면서 막 엉엉 다 울어요. 왜요? 정말 좋았다.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자기들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고 얘기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제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GV 하면서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관객과의 대화하면서. 네, 관객과의 대화하면서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소중한 영화라고.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감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승전 마지막 결론은 네. 제가 내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DVD를 준비했잖아요. 네. 지금 그거 보면은 저 레어 아이템이라 불리는 네. 풍선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야,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 지금. 제가 원래 네. 이게 진짜 레어템이에요. 풍선도 그렇고 아까 그 족광 타투도 그렇고 제가 네. 족광 타투 붙이고 다닌 적도 있어요. DVD 상황이 되시면 DVD 사서 보세요. 이 김정우 기자도 굿 다운로더. 네, 굿 다운로드. 네. 저 뭐 포털 사이트에서 영화 저는 네.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보고 다시 한번. 네, 돈 내고 보셨다고. 2,500원 내고 봤습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세요. 좋은 영화를 많이 봐요. 저는 동의해요. 이 영화는 제가 사람들한테 저도 한 10명 이상이 네. 저 때문에 이 영화를 봤어요. 에이, 끝내기네요. 뭐 10명 이상. 근데 당시에도 네. 사람들에게 이 영화만큼은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정말 좋은 영화라. 좋은 영화예요. 많이 봐주세요. 네. 합정동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지금 저희가 족광 오늘도 뭐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저만 신났던 것 같아요. 저도 신났어요. 근데 네. 제가 이 족광 영화가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짚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족광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뭔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 청춘이니까 할 수 있어? 이건 소리 뭐 같은 소리예요. 맞아요. 이건 정말 무책임한 소리예요. 제가 여행을 30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군대에서 4년간 산속에서 땅 파고 거기서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20대 후반에 겨우겨우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예, 30개월 동안 이제 30 다 돼가지고 돌아온 건데 근데 당시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호주, 뭐 일본 친구들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은 얘는 나이가 어려요. 18, 19, 20살짜리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니 어떻게 이렇게 여행 다니냐 했더니 아니 아르바이트 혼자 파타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호주에서 돈 벌 때 18,500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경제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전제 조건이 그리고 독일 친구들 만났을 때 국립대학은 무상대학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무상의료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혀 있으니까 의료, 교육, 그 다음에 시급에서의 걱정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공부하고 그렇죠. 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기반이 진짜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제가 이거 진짜 화나는 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있잖아요. 이해해요. 그런 책이 나오는 시기가. 근데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그런 책이 나왔으면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청춘이 아플 수 있죠. 뭐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기반을 만들어 놓고서 아프니까 청춘이 그렇죠. 맞대. 그러니까 니네가 힘내서 네. 니네가 더 애쓰래. 그게 말이 뭔가 됩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는 이 영화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 감독님도 이제 물론 짚어주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서비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뭔가 기반에 기저에 뭔가 깔려 있지 않은 이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네가 생활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타협을 통해서 시급 최소한 10,000원이라도 10,000원이면 좋겠다. 이게 뭐 자영업자도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기업과의 그런 구조 때문에 이게 더 힘든 거지 될 수 있어요. YBM 한번 파주세요. 나 YBM. 궁금하네. 이런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력을 올바르게만 쓴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쓴다면은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두가 공무원을 그리고 해야 돼? 공무원 된다고 안나 같은 여자 못 만나요. 맞아요. 그 대사가 나와요. 네, 그 영화 보시면 알 수 네. 있어요. 예, 아무튼 네. 이렇게 만섭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도 같이 변해야 됩니다. 훌륭한 마무리 좋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